네, 그러면 제 9절부터 보죠. 9절은 현존재 분석론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존재 분석론에서 분석의 대상은 바로 현존재죠, 현존재. 그래서 분석의 과제로 주어진 존재자는 바로 현존재인데, 여기에서 이 현존재는 각기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분석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각기라는 말이고요, 각기. 하이데거 철학에서는 각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각자성. 예, 마이니 카이트라고 하는 이 각자성. 그리고 이제 자신, 젤브스트. 영어로는 셀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적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존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각기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이 현존재는 자기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죠. 나 자신. 그래 나의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의 존재가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펜이 하나 있는데요. 얘는 자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얘는 자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우리가 바로 이제 자기 존재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기의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존재자는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펜하고 또 이제 이 고양이하고 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현존재는 각기 자기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의 존재가 매우 문제가 되는 그런 존재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현존재는 이 존재자의 본질이 어디 있냐면 그의 존재해야 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해야 함. 그래서 쭈자인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향하여 존재, 가능 존재, 어디를 향하여 있는 존재, 이런 이제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특징을 우리 현존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현존재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자의 본질 에센티아는 실제에서 개념 파악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센티아나 이그지센티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그 중세적인 어떤 이제 그 라틴어적인 이제 그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본질과 실존이라고 하는 말로 보통 이거는 이제 실존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제 우리 그 한글 존재화 시간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존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existence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는데요. 이거하고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existentia라고 하는 것은 현존이라든지 이런 말로도 번역, 또 이것도 또 이제 그 어떤 그 현존재라고 하는 거하고 또 헷갈리기 때문에 그 실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실제, 에센치아하고 이그지스텐치아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중세적인 그러한 그 어떤 그 구분, 거기에서 이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그지스텐치아에서 이제 그 생각되어야 되는데 이보다는 좀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독일 엑지스텐츠라고 하는 거죠. 실존에서 이제 그 파악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세적인 이그지스텐치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눈앞에 있음, 포한된 자인이라고 하는 눈앞의 존재를 의미하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눈앞의 존재가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그 이그지스텐지아의 어떤 차원에 있는 거죠. 그러나 얘가 있는 거하고 내가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얘는 자기도 안 가지고 있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지 자기 존재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그 녀석은 아닌 거죠. 이런 녀석은 아닌 거죠. 하지만 나는 나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이제 존재자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제 볼펜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파악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그지스텐지아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하지만 이제 하이데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엑지스텐츠, 이그지스텐지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앞에 있는 어떤 이제 존재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현존재에게 적합한 현존재의 어떤 존재 방식은 바로 엑지스텐츠라고 하는 실존에 있다라고 실제가 아니라 이제 실존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현존재의 본질은 그의 실존에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현존재의 본질은 그의 실존에 있다. 그래서 그 현존재의 특성은 속성, 보통 이제 실체에 부대되는 속성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 속성 이런 방식으로 현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현존재에게는 존재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 방식. 그래서 현존재의 성격은 바로 이러한 존재함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현존재에게서 그 현존재가 존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현존재인 거죠. 나의 존재. 그리고 또 이 현존재는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으로 존재하면서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현존재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가능한 본래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면모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상실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존재 지금 그 설명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게 되면 우선 각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제 현존재인 거죠. 각자성. 그리고 이제 자기 존재. 자기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자기 존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존재자. 이게 바로 이제 현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존재의 특징은 또 뭡니까? 실존에 있었죠. 실존. 특히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었고 이 실존은 가능성하고 밀접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존재는 자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가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상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본래성과 비본래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된 존재자가 바로 그 현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래성과 비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가 각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성과 비본래성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현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성격은 우선 본질에 우선한 실제, 더 정확하게는 이제 실존이죠. 실존의 우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존재는 아주 독특한 존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눈앞의 것이라고 하는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뒤에 가게 되면 눈앞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손 안의 것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손 안의 것은 좀 도구적인 면모를 말하는 것이고요. 눈앞의 것은 그저 사물적인 면모를 말하는 것인데 현존재는 이런 것하고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존재라고 하는 존재자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독특한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존재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